이 어뢰는 미 해군에서 쓰이던 마크 14 어뢰인데 2차 대전 당시 미 해군 잠수함용 표준 대함 어뢰였습니다. 이 어뢰는 정말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태평양 전쟁 개전 후인 1941년 12월부터 1943년 11월까지 여기 보이는 구축함용 어뢰인 마크 15와 함께 미 해군의 전쟁 수행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어뢰 스캔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미 해군의 구형 R급 잠수함인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전간기에 주로 쓰였습니다. 이 구형 잠수함들에 배치되었던 어뢰가 주로 마크 10 어뢰였습니다. 1920에서 30년대를 지나면서 미군은 새 잠수함 전대를 구성할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신형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뢰도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이 바로 마크 14 어뢰였습니다. 두 어뢰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크 14가 10보다 약 130cm 더 길었고 무게도 약 450kg 더 나가게 됩니다. 또한 마크 14 어뢰는 마크 10의 최고 속도 30노트, 시속 약 56km에 비해 훨씬 더 빨라진 46노트, 시속 약 85km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공격하는 어뢰의 함정들도 여러 가지로 대비하게 되는데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의 함정은 이런 모양으로 동체 옆부분에 튀어나온 구조물을 만들어 추가 장갑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물은 함의 속도를 필연적으로 낮추게 했기 때문에 1930년대에 들어서는 보강된 부분이 함체 내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정들이 어뢰에 대비해 장갑을 보강하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뢰가 치명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예 탄두 크기를 엄청 키워서 방어막을 뚫고 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어뢰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또 하나 강구해낸 방법이 어뢰의 탄두가 함의 용골 아래에서 폭파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용골은 선박 하단의 중앙부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중심축이고 배의 척추인데 보통 장갑은 함의 측면이 두껍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어뢰가 제대로 폭발하면 함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뢰에 들어갈 특별한 부품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이건 2차 대전 때 쓰이던 독일의 기뢰인데 지나가던 배가 기뢰에 닿으면 신관이 작동해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1차 대전 때 위와 같은 매그네틱 마인, 자기 어뢰를 만들었는데 이 기뢰는 평소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아 있다가 군함이 위로 지나가면 그 배의 자기장을 감지해 신관이 활성화되고 폭발한다고 합니다. 마크 14 어뢰를 만드는데 채택된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1922년부터 극비리에 어뢰에 장착할 자기신관 개발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마크 6 매그네틱 인플루언스 익스플로더였습니다. 이 신관은 미 본토 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있던 네이벌 토피도 스테이션 해군 어뢰 기지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고 자기 신관을 장착한 어뢰가 1926년 5월에 첫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실험은 구형 잠수함 한 척을 타겟으로 놓고 시행되었는데 마크 10 어뢰에 자기 신관을 장착해서 2번 발사 실험을 했고 그중 한 발은 이렇게 타겟 잠수함의 밑으로 그냥 지나가서 폭발하지 않았으나 다른 한 발은 잠수함 밑에서 폭발해서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1926년 5월 26일에 시행된 실험에서 어뢰 한 발이 폭발하지 않고 타겟 잠수함 밑을 그냥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자기 신관 장착 어뢰를 이용한 여러 차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전부 실제 탄두를 이용하지 않은 모의 실험이었고 1926년 5월에 이 실험이 태평양 전쟁이 개시되기 전까지 자기 신관을 장착한 어뢰의 유일한 실제 발사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대로 된 여러 차례의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1930년대 초는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미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어서 병사들이 묵을 막사에 페인트 칠도 겨우 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1931년에 어뢰 하나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00불이었는데 당시 새 자동차 한 대가 700불이었고 대공황의 영향으로
예산이 많이 감축된 미군으로서는 어뢰 실험에 실제 어뢰를 써서 낭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생산 설비를 확보 못했던 관계로 1937년에는 하루에 1.5개의 어뢰만 생산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으로서는 1930년대 워낙 생산도 제대로 되지 못한 데다가 가격도 비싼 어뢰라는 무기를 실험을 통해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이것이 1926년 이후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까지 자기신관 장착 어뢰에 대한 실제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40년 하반기부터 1945년 전반기까지 미국의 어뢰 생산량을 보여주는데, 1943년 하반기에나 가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진주만 기습 이후 미드웨이 해전 전까지 6개월은 생산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자기 신관을 장착한 마크 14 어뢰는 대략 1938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 취역한 미 잠수함 사르고, 태평양 전쟁 개전 직후인 1941년 12월 말 타이렐 제이콥스 소령 지휘하에 동남아 지역에 배치되어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르고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 상선 2척을 발견하고 900m와 1600m 거리에서 마크 14 어뢰 6발을 발사했으나 전부 빗나갑니다. 다음 날인 25일 사르고는 다시 상선 2척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800m까지 접근해 다시 어뢰 2발을 쏘았으나 또 빗나갔습니다. 1시간 뒤 사르고는 다른 상선 2척을 발견했고 57분간의 추격 끝에 900m 거리까지 접근했고 어뢰 4발을 발사했으나 또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사르고는 다시 일본 상선을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했으나 당연히 빗나갔고, 열받은 제이콥스 함장은 암호문이 아닌 평문으로 해군기지에 마크 14 어뢰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 초반 마크 14 어뢰의 유명한 실패담 중 하나입니다. 마크 14 어뢰는 전쟁 초반 이렇게 미국 내에서 자랑스럽게 시가 행진도 했지만 개전과 동시에 미 해군을 2년간 괴롭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 조사 결과 마크 14 어뢰는 지정된 깊이보다 약 10피트, 3m 더 깊이 항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사진의 1926년 실험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찰스 라구드는 1890년생으로 1912년에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에 처음 잠수함 함장을 맡은 뒤 이후 해군 경력의 거의 대부분을 잠수함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라구드는 태평양 전쟁 개전 6개월 후인 1942년 5월에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후 호주 서부에 있는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 잠수함 부대 사령관이 되었고, 소문이 벌써 퍼진 마크 14 어뢰의 결함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구드는 미군 잠수함 기지 근처 해역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는데, 실험 목적은 정말 마크 14 어뢰가 지정 심도보다 더 깊이 가느냐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중에 네트를 설치하고 잠수함 스킵잭에서 시험 어뢰 한 발을 발사했는데 10피트 약 3m로 어뢰 심도를 잡아놓았지만 어뢰는 수중 네트를 25피트 약 7.6m 깊이에서 통과했습니다. 다음날 2발의 어뢰를 더 발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뢰 심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니스트 킹 해군 참모총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해군 병계국을 갈구기 시작했고, 해군 병계국은 결국 9월에 어뢰 자망 심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깊게 항진하는지 이유도 곧 밝혀졌습니다. 마크 14 어뢰가 더 깊게 항진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실전 배치 전에 어뢰에 시험용 탄두를 넣고 실험을 했는데 실전에서 쓰이는 실제 탄두는 시험용 탄두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따라서 시험으로 얻은 수치보다 어뢰가 더 깊게 항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중 누구도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기 보면 뎁스 메커니즘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뢰 항진 시 심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어뢰의 뒤편에 설치되어 있었고, 뒤쪽에 설치된 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자망 심도 측정에 오차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뢰의 중앙부로 옮기면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